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제79회 광복절을 맞았지만 강복회 강릉시 지회는 보훈사업 추진과 회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인 지회장이 오랜 기간 공석인데요. 이렇게 회장이 공석이거나 겸직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7곳이나 됩니다. 왜 그런 건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절에 MBC는 강릉의 만세운동 기념비가 내용도 위치도 잘못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강릉시가 실제 만세운동이 있었던 현재의 택시부 광장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추진하려 했던 광복회 강릉시 지회에 대표가 없어 강원도 지부와 의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조금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조만간 그 지회장님이 이제 임명이 되고 그러면은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광복회 강릉시 지회 사무실엔 회장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습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위한 단체로 고령의 회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지부장과 지회장 자격을 80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능통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자는 취지였지만 강릉지부 회원 대부분이 80세를 넘고 보다 젊은 회원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겁니다. 젊은 축에서는 지금 뭐 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바쁘다 보니까 지회장 일이 뭐 그냥 겉다리가 아니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임자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국의 광복회 지회는 136곳. 이 가운데 지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곳은 강릉, 전남 영광, 경기도 안산 등 전국에 7곳이나 됩니다. 회장 후보 찾기에 어려움이 커지자 광복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공자 본인 이외에도 유공자의 사촌까지 유족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회원도 지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고령화가 돼서 사실 거동이 힘드신 분들도 많고 광복회 활동에 관심을 가진 후손들은 유족회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지회장과 지부장은 유족회원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어요. 광복회 강릉시 지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고 새 지회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어서 차질 없이 회장 선임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새 회장이 선임되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다양한 보훈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우리나라에 환수된 친일 재산 가운데 강원도에는 모두 6,10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가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로 귀속된 강원도의 친일 토지는 31건, 6,189제곱미터입니다. 지역별로 철원이 2,835제곱미터로 가장 많고 원주와 홍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라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친일 행위로 축제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연일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서늘한 기후 덕에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가 피서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휴게소를 아예 캠핑장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숨이 턱턱 막히는 습한 공기.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뭇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녹음으로 둘러싸인 해발 700m 대관령 정상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습니다. 바람까지 살짝 불 때면 제법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대관령은 낮 기온이 27도 정도 수준인데요.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치 캠핑장처럼 변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뿐 아니라 주변 공터에 자리를 잡은 캠핑카와 승합차. 모두 피서객들입니다. 빨래나 요리, 설거지를 위해 물을 받아둔 통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근 휴게소는 물 부족과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휴게소 화장실 물을 대량으로 받아가고 쓰레기도 마구 버리면서 아예 경고문까지 붙었습니다.
우리가 다 가서 이제 물 가져오고 씻고 뭐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수잖아요. 물이 딸려가지고 영업시간에 막 단수해야 되고 뭐 영업을 못할 정도니까. 실제로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관령 휴게소의 물 사용량은 318톤이었던 반면 올해는 849톤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도 67%가 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일부 얌체족도 있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곳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난 데다 인근에 있던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이 문을 닫아 더 혼란스러워진 상황. 관리 주체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캠핑객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물 사용과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도내 온열 질환 119 출동 건수가 80건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그제까지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으로 119가 출동한 건수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6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이 19명, 열경련이 12명, 열실신이 11명 순입니다. 소방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마약 사범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전국 상황과 달리 고령자가 많고 지역별로는 춘천과 원주, 홍천에 많았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의 한 가정집 텃밭. 화단에 붉은 꽃이 눈에 띕니다. 검은색 반점이 있고 씨앗이 큰 양귀비입니다. 마약의 일종입니다.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양귀비를 뿌리채 뽑아냅니다. 와, 진짜 심하네. 하루 동안 이 마을 6가구에서 양귀비 3,700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60대에서 80대 사이에 주로 고령층 여성들. 관상용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비상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법에 대해서 강화되니까 법에 지금 걸린 것 뿐이지 그냥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거죠. 실제 지난해 강원 지역 마약 사범은 60대 46%, 50대 12%로 5, 60대가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에 몰려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성별은 여성들이 50%를 넘어 전국 평균 약 32%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춘천이 가장 많은 259명으로 유일하게 200명을 넘었고 원주가 178명으로 2위, 그리고 홍천이 142명으로 3위, 강릉이 113명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100명이 넘은 시군은 모두 4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주로 대마 사범이나 또는 양귀비 또는 이런 걸 재배하다가 강원도에서 대마나 양귀비를 몰래 키우는 밀경 적발 인원은 2021년 72명에서 지난해 390명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양귀비의 밀경이라든가 또는 대마의 재배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법적인 어떤 위법성 등을 그런 노인들에게 계속 교육시키고 고령층 마약 사범을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등 강원도만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사격은 효자 종목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춘천에서는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가 개막해 열띤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춘천 공공사격장. 사격 선수들이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멀리 떨어진 관역 중심을 노리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깁니다. 75분 동안 쏴야 할 횟수는 60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화면 속 점수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르락내리락 등수에 선수들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선수들이 겨냥하는 관역의 크기입니다. 10m 밖에서 이 작은 구멍을 맞춰야지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막을 올린 춘천시장배 전국 사격대회. 10m 공기소총과 권총 부문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성인들이 실력을 겨룹니다. 대회 참가 선수만 800명이 넘습니다. 첫 대회였던 지난해의 2배입니다. 새 건물이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표적지도 새 거여서 더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좋은 기록 내서 결선 들어왔는데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신 있게 쏘고 나오겠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11월에는 강원도 학생 사격대회를 여는 등 대회 유치를 통해 사격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폐막한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 지금이 적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사격이 대한민국의 사격을 넓히고 우수 선수를 발굴함으로써 우리 사격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반이 바로 이 춘천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격에 승부를 걸고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의 열전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달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강원도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보강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비 확보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은 제2경춘국도 500억 원과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 50억 원, 디지털 헬스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환경 조성 28억 원 등 9개 사업에 1,220억 원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다음 달에 강원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국비 확보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강원 지역에서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급차의 재이송은 2,326건으로 이 가운데 강원은 11.4%인 266건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많았습니다. 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응급실을 찾아다니는 119 구급차 4차 재이송은 17건으로 지난해 16건을 이미 넘었습니다. 정부의 양구 다목적댐 건설과 화천댐 물의 수도권 공급 계획에 대해 주민 반발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책위원회는 양구의 댐 건설이 얼마나 타당한지 전문가와 검토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지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구 수입천댐 계획 철회와 댐 주변의 지역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임 제40대 강원경찰청장에 엄성규 경찰청 경비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엄 국장은 제주 출신으로 1997년 경찰 간부 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직했습니다. 이후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과 전주 완산 경찰서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4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교육부의 2차 학교 복합시설 건립 공모사업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옛 학성초로 이전하고 나면
2027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생존 수영장과 돌봄 지원센터, 특화 공간 등으로 구성된 원주 꿈이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토지를 무상 지원하고 사업비 197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는 원주시가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자 고성군이 아야진과 천진, 봉포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오는 18일이었던 해수욕장 폐장일을 아야진과 천진 해수욕장은 31일까지, 봉포해수욕장은 25일까지로 연장하고 안전요원 등 종합상황실 운영과 배상보험 가입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고성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163만 7천여 명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신동초 부지에 유치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원래 신동초 현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유치원 신설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신동유치원은 202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원래 신동초 건물 이 두 동을 리모델링에 사용할 예정이고 강원특수교육원 춘천 본원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평창군 번영회는 어제 국토부를 방문해 제천 평창 구간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과 군민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서남권과 동북권을 잇는 노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강원권 접근성 개선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는 지난 5월 범군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석 달 만에 평창 군민의 20%에 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FC를 1위에 올려놓은 이상원이 K리그1 26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원은 지난 9일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과 후반 19분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수 이상원을 포함해 미드필더의 이기혁과 황문기, 수비수 강투지가 26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강원은 오는 18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강원FC를 광주FC를 상대로 1위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막바지 피서철인 이번 주말 동해안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강릉 대도부 관아와 서부시장 일대에서 제12회 강릉 문화유산 야행이 열리고 내일과 모레 삼척해변에서는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을 기리고 독도 수호를 위한 이사부 예술제가 펼쳐집니다. 모레는 동해 북평동 전천 공연장에서 노를 젓지 않고 페달로 운행하는 전천배 페달 카약 대회가, 속초 대포항에서는 밴드 콘서트와 프로포즈 이벤트가 열리는 대포야 사랑의 행사를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